박 PD의 픽. 대구 파티마 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의사 단체들이 격하게 반발을 하고 있대요. 아이고,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의사협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전공의의 피의자 조사를 즉각 중단할 것과 정부 국회가 응급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는데 이들은요. 필수의료 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과 충분한 보상, 경증 환자 응급실 이용 자제, 의료 현장 의견 반영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주된 원인은 응급실 과밀화와 적정 이송 시스템이 원활하지 못한 것 때문이다. 적법하게 응급 상황에 대처했음에도 결과만 놓고 의료진의 사소한 과오까지 따지고 경찰 조사까지 받게 하는 건 의료진을 의료 현장에서 떠나도록 내모는 일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요. 의협 회장은요. 환자가 처음 왔을 때 외상에 따른 중증도가 높지 않았고 자살 시도가 의심돼 폐쇄병동이나 정신의학과 전문의를 갖춘 상급병원으로 전원한 것이다. 소신진료를 한 무과실 진료진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달라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가 의료진을 의료 현장에서 떠나도록 내모는 일이다. 그래서 의료 현장 떠난 의사들이 있었나요? 다들 범죄 저지르고도 돌아오던데요? 그렇죠. 자,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난 3월 대구에서 17세 청소년이 4층 건물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병원 응급실로 왔다 갔다 하다가 치료를 못 받고 구급차에서 사망을 했단 말이죠. 이에 대구 북부경찰서가 지난달 22일 환자가 최초 이송된 대구 파티마 병원의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 의사단체들이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 본인이나 의사 가족들은 아무래도 이번 처사가 지나치다라고 생각할 것 같고요. 환자나 환자 가족들 그리고 예비 환자들은 병원과 전공의 측 대처를 비난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문제는 이번 한 번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의사 측 주장대로 그동안은 이런 일이 생겨도 의사에게 책임을 사실상 묻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 대구 파티마 건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그동안에 책임을 묻지 않았던 결과 반복된 죽음이죠. 그러면 최소한 한 번쯤은 이제라도 제대로 된 조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사들 주장대로 응급실 과밀화는 왜 해결되지 않는지 소신진료라고 핑계를 댔는데 소신진료가 어디까지인 건지 또 저는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4층에서 떨어졌는데 외상에 따른 중증도가 어떻게 높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의협 회장, 이 인간은 4층에서 떨어져도 외상에 따른 중증도가 높지 않을까요? 이 사람은 뭐 슈퍼맨입니까? 거기다가 수사를 한다고 했지 구속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 최대집 회장, 과거에는 시위를 한다면서 머리 박는 그런 시위도 했었잖아요. 사치에서 떨어져도 자기는 괜찮다 생각하나 봐요. 아이고 제가 2층 높이에서 떨어져 봐서 압니다. 슈퍼맨이랍시고 망토 걸고 2층에서 점프해봤거든요. 다리가 부러지더라고요. 2층인데도. 도대체 몇 살 때 그랬습니까? 한 6, 7살쯤이었던 것 같아요. 국민 입장에서는 의사 수를 늘리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기존 의사들
밥그릇 지키기 위해 의대 정원 철저히 관리하지 말고 공급을 늘리면 수요와 균형을 이룰 것이란 판단이죠. 물론 이에 대해서 의사들은 공급 늘어봤자 어차피 돈 잘 버는 성형, 미용 쪽으로 몰릴 거다. 그래봤자 3D 업종인 응급실 전공의 여전히 부족할걸? 이라고 주장을 하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 한때 붐이 일었던 교대 입학 경쟁, IMF 이후 안정된 직업이 최고다라면서 교대 입학 커트라인이 연고대 수준으로 올라갔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결혼, 출산을 하지 않으면서 어린이 인구가 덩달아 급감하고 초등학교가 없어지고 서울에서도 폐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생님들도 일자리를 잃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교대에 가려는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다. 성형, 미용으로만 몰린다고요? 그럼 니들 자식들 의대 보내서 성형, 미용으로 한번 보내보라지. 공급 과잉으로 돈을 쳐발라서 만든 병원 아마 2년 안에 쫄딱 망할 겁니다. 그 돈도 대부분 은행에서 빌렸을 텐데 빚을 어쩌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성형 피부과 입지가 중요한데 외모 가꾸기를 목적으로 하는 성형 피부과들, 그런 병원이라면 리스크가 더 커집니다. 의사 수 늘리고 응급실 의사나 외상센터 의사들에게는 더 많은 급여로 보답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전공의들이 왜 속된 말로 뺑이를 칠까요? 그 위에 전문의, 펠로우, 의대 교수들이 그들에게 일을 떠밀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총각을 다투는 응급실에 왜 대부분 젊은 전공의들만 있을까요? 특히나 밤, 새벽, 그리고 주말 시간에는 왜 그런 현상이 두드러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황당한 일이 얼마 전에 또 있었더라고요. 의사단체가 헝가리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국내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하겠다는 것을 막아달라. 뭐 소송까지 냈다면서요. 예,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예. 교수나 펠로우나 하다못해 전문의라도 응급실에 많이 있고 자주 있고 주말에도 있고 그랬다면 뺑뺑이 돌다가 죽는 환자가 나올까요? 이PD님, 고난의 7, 8월입니다. 벌써 한낮에는 땀으로 옷이 젖어요. 이참에 몸보신 해야죠. 근데 삼계탕 가격이 2만 원이에요. 둘이서 인삼주라도 한잔 하면 5만 원. 어이쿠야. 그럼 우리 경불진 가족 건강지킴이 불이오 비타민을 더 열심히 챙겨야겠네요. 2개월분이 29,000원이니 절대적인 가성비 아닙니까? 맞아요. 약처 인증 43종의 원료, 영양성분 기준치 100% 충족, 22가지 복각 기능성이 있는 종합 비타민이잖아요. 무엇보다 임산부와 어린이까지 전 가족이 섭취할 수 있고 한 알씩 개별 포장된 제품을 2025년 3월 5일까지 보관할 수 있어요. 브리오 비타민 모두들 드시고 올 여름 무더위 건강하게 이겨내세요. 네이버에서 불이오 비타민을 검색하세요.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602만에 달한대요. 전체 가구의 25.4%. 그러니까 여기에 곱하기 4를 하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나오겠죠? 거기다 반려동물 추정 개체 수는 799만 마리, 800만 마리니까 엄청나게 많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라고 했을 때 강아지나 고양이 수가 800만 마리다. 어마무시합니다. 거기다가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도 앞으로는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하지만 양육비 부담이 크다. 그러다 보니 병원비가 없어서 동물들을 유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고 덩달아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고 합니다. 조만간 사회 문제로 커질 것 같아요. 이미 사회 문제가 되는 곳들이 있어요. 뭐 제주도라든지 아니면 어떤 섬 같은데 이런 데 가보면 거기에 놀러 와가지고 반려동물들 그냥 놔두고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다면서요. 예. 걔네들이 야생화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뭐 이런 일까지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게 들깨인데, 들깨들은 당연히 광견병이나 주사도 못 맞게 될 거고요. 어린 아이들이 만약에 물린다. 이 광견병은 치사율이 꽤 높은 병이란 말이죠. 윤석열 정부가요,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반려동물 양육에 필요한 펫보험 활성화를 제시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 자기가 반려동물 키운다, 뭐 김건희랑 같이 나와가지고 계속 얘기하면서 요 얘기도 했었다라는 게 뉴스에 많이 회자가 됐었었죠. 그래서 예.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은 다 윤석열 찍어달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저는 뒤늦게 알았는데, 어쨌건 그런 공약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시장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의 충돌로 펫보험이 안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펫보험 시장이 커져야 된다라고 손해보험 기업들은 주장을 하지만 대한수의사회가 반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현재 나와 있는 상품들이 꽤 있더라고요. 삼성화재는 고양이의 상해 질병을 커버하는 의료비, 수술비, 비뇨기 질환 보장, 사망 위로금까지 종합적으로 주는 상품을 내놨는데 3년 또는 5년 주기로 갱신을 하면서 최대 20세까지 보장을 해준대요. 그리고 강아지에 대해서는 위풍댕댕이라는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이름이 참 재밌는데 강아지의 의료비, 수술비, 배상 책임, 사망 위로금 종합적으로 보장을 해줍니다. 그 외에도 현대해상, 메리츠 화재, 적지 않은 손해보험 기업들이 관련 제품들을 내놨습니다. 문제는 가입률이죠. 가입률이요. 0.9% 수준에 그치고 있대요. 아하. 이 0.9% 안에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들어가 있을까요? 반려동물 가족이 거의 2천만에 육박하고 반려동물이 800만 개체나 많은데 왜 가입률이 0.9%밖에 안 될까?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요, 동물병원 잘못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동물병원이 진료기록부 발급을 안 한다. 그래서 병원 측에 물었더니 의무화가 아닌데 우리가 왜 하냐? 라는 입장입니다. 현행 수의사법 수의사는 동물 진료 후에 진료부를 발급할 의무가 없고요. 반려동물 보호자가 발급 요청을 하더라도 거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동물 진료 시 수의사가 진료부를 발급할 의무가 없어서 일부 보험가입자는 보험금 청구 시 카드 영수증을 보험사로 전송하고 있는 상황이래요. 진료 내용 없이 카드 이용 금액만 적힌 영수증 탓에 보험사는 적정 보험금 지급을 위한 손해 사정, 너무 리스크가 크다라고 고충을 토로하더라고요. 이게 고충을 토로하는 건지 보험금을 안 주겠다는 건지. 예. 반반이겠죠. 선보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물 진료 기록부에 대한 제출이 어렵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질병에 대한 명칭이 병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동일하게 통일을 해야 하는데 동물 병원들이 안 그러고 있다라는 설명이고요. 수의사법 개정을 해서 동물병원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를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이에 대한 개정안은 4건이 발의됐으나 계류 중이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에 대해 수의사 측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요. 펫보험 활성화 취지는 좋다. 근데 그 전에 해결돼야 될 문제가 많다는 입장입니다. 제대로 된 반려동물 보험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동물의료정책 재검토, 동물의료법안, 동물의료 관련 기구 신설, 이렇게 전체적인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되고 미비점이 해결돼야 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는데 보험사는 자꾸 동물 진료 기록부만 발급해 달라라고 떼를 쓴다라는 주장인 거죠. 게다가 수의사들은요, 동물들의 빈번하게 생기는 질병에 대해서는 국가의 공적 자금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반려인들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보험비 부담을 덜 수가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아하, 이 세금을 투입하겠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료 기록부를 발급하지 않고 질병에 대한 명칭이 병원마다 다르다. 일단 저는 이 대목에 주목을 했습니다. 식당으로 치면 영수증을 주지 않거나 주더라도 총 가격만 있고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그 내역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손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죠. 어떤 음식을 제공하는지 메뉴가 상세히 적혀 있어야 하고 메뉴마다 가격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계산이 서죠. 하지만 이런 게 없으면 식당 주인이 부르는 게 값이고 심지어 어떤 메뉴를 먹었는지 그 메뉴를 몇 접시나 먹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가끔 횟집 가면 특정 메뉴는 시세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시가라고 적혀 있죠. 시세가 아니라. 시가인가요? 그렇죠. 수의사의 반발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메뉴판 없는 식당 주인처럼 돈을 잘 벌었는데 갑자기 메뉴판 만들고 영수증 제대로 발급하라고 하니까 앞으로는 수익이 줄어들 것 같고 그래서 짜증이 나는 거 아닐까요? 사람을 진료하는 의사, 동물을 진료하는 의사,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급이 적다는 점이에요. 적은지 많은지 박 PD 네가 어떻게 하냐? 라고 하신다면 우리 집에서 병원 가는데 걸리는 시간, 시골에서 병원 가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막상 병원에 갔을 때 얼마나 대기하는지 요거를 따져보면 됩니다. 대기하는데 1시간을 2시간을 기다린다. 이러면은 당연히 공급이 적은 거 아닙니까? 편의점 갔는데 1시간, 2시간씩 줄 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환자, 보호자가 휘둘리게 됩니다. 공급자는 불만 있냐? 그럼 오지 마! 라고 하면 그만이죠. 관련법을 바꾸면 되는데 의사단체는 표로 심판하겠다라면서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고 의원들은 이들의 단결력에 꼬리를 내립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소비자, 환자, 보호자들도 똘똘 뭉쳐서 표로 압박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의사들처럼 우리도 환자 단체, 보호자 단체 만들어서 병원 앞에 가서 국회 앞에 가서 시위를 할 때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사 단체 표보다 100만 배는 많기 때문에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 행동의 첫 번째는 투표겠죠. 하지만 50%, 60%의 투표율로는 이익단체를 이기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투표율 더 많이 올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의료 관련돼서도 소비자 연대, 소비자 단체들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이런 데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힘을 보태는 게 좋을 것 경불진 같아요.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